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강한 로봇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노란 봉투법 수혜 기대감에 로봇주들이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 증권가의 분석과 함께 또 오늘 오후 12시 50분을 기점으로 해서 뉴스 속보가 전해지면서 일부 로봇주들로 또 시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일부 로봇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윗꼬리가 달린 상황인데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이 노란 봉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통과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소식에 로봇주들이 12시 50분을 기점으로 한번 튀어줬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이 로봇주들 상승세 더 거세질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제 법은 시행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쪽들은 계속 관심을 갖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부상되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할 때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 쪽에서 바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로봇주를 쫓아간다라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먼저 선방했었고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지금 보니까 다시 상승 쪽으로 주변 지지권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다시 주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새로운 섹터가 주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로봇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쪽들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시세에 쫓아가는 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작년 보니까 작년부터 수주 꾸준히 나오고 성과 이어지고 하는 로봇 쪽에서 재활 로봇 관련된 쪽에서 PLS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로 보면 모르겠지만 아마 전반적인 시장 쪽에서 어떤 로봇들을 지금부터 다시 매수한다 하기는 아직 약간 부담스럽다 아래쪽 보시면서 한번 흐름 맞춰가셨으면 좋겠고요. 로봇 다음이다. 제가 보기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일단은 로봇주들 워낙 시세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따라가진 말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나마 덜 오른 TNS 미케닉스 같은 의료용 로봇 쪽을 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로봇주들, 뭐 협동 로봇, 자율주행 쪽 붙은 로봇 기업들의 시세가 대단한데 우리 매니저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로봇주들 좀 옥석을 가려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보유를 이미 하고 계셨다면은 지금 이제 홀딩 관점은 맞는 것 같은데 신규로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로봇을 하겠다는 저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9월 되면서 어저께는 시장이 조금 내렸지만 오늘 또 외국인 포지션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좋은 또 흐름을 만들고 있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자, 이따도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장 내 종목을 본다라면은 진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좀 미리 좀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배제하고요. 저는 시메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클로버 같은 종목들 우리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로봇주들이 이제 지금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로보티즈가 그쪽으로 관심 받으면서 휴머노이드 이슈를 또 끌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쪽,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도 좀 많이 시세가 좀 나온 것 같고 시메스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지금 클로버 같은 종목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관련돼서 지금 비전 모션이라든가 그쪽 관련된 업종들이 그래도 지금 유망하게 신규 관점은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또 AI 소프트웨어 쪽을 앞으로는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다음은 AI 소프트웨어일지 또 한번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은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뜨거운 조선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보좌관이 SNS에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조만간 군사적인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 게시물을 올려서 오늘 미국 군함 수주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불면서 한화오션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시작인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 모멘텀 계속해서 시작해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반영된 건 사실인데 조선주를 매매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수주라고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실적은 뭐 다 아시는 사실들이고 계속 수주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번 뉴스를 보게 되면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수주를 미국 군함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거기 관련해서 대부분은 또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모듈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미국 가서 이제 완성시키고 거기다 무기 체계는 아마 미국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좀 노출되기 좀 민감한 쪽들은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다 미국에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펼쳤을 때 중요한 건 수주가 늘어나느냐 마느냐라고 보게 되면 수주 늘어나는 쪽으로 무게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고 기대감은 높지만 그를 반영한 주가냐라고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관련된 한화옵션을 그러면 추가로 수주가 들어올 걸 기대해서 확 더 산다라고 하기는 조금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조선기자재가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시장이 좀 안정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확산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신규로 무리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출렁임 나오거나 아니면 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화오션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따라잡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방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조선만이 그 흐름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는 HJ중공업이 또 조선 섹터 내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기자재 종목들로 훈풍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어제 저희가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조선 기자재는 PBR이 한 5배를 기준으로 두고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들어봤었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항상 조선의 심장은 엔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엔진주를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은 기자재 안에서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지 또 기준도 한번 세워주실게요. 아무래도 자동차 얘기할 때 자동차 자체를 얘기하지 바퀴부터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재로 보게 되면은 엔진이 당연히 먼저 필수적으로 생각이 되고 뭐 데크 쪽이나 그런 쪽들은 좀 부차적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메인을 저도 좀 엔진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세진중공업이 꽤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오리엔탈 종목도 마찬가지고 한라이메스라던가 기자재 종목들 정말 좀 많이 준비했다가 지금 올라온 게 좀 확인이 되는데 특히 이제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한 우회 수혜가 또 기대가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군함을 이제 건조할 때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 여기에 대한 직접 수혜가 여기에 지금 가장 크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세진중공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세계 1위거든요. 세진중공업이.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우리가 올릭스가 오늘 상한가를 가고 비만추리즈 종목들 다 같이 이끌어 가고요. 거기다가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이전 또 하이제나렘 며칠 전에 또 로봇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고 약간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올라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시장 방향성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 전체 지금 같이 수급을 받는 그런 그림이라면 충분히 지금 조선 그리고 현대 미포 쪽이라는 또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합병에 대한 이슈가 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심은 이제 좀 기자재로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9월도 여전히 기자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도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 쪽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섹터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때마다 우리 최원범 매니저님이 조선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9월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방원 중에서 이 조선 쪽만 지금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과 원전 그리고 변압기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하방을 지지하면서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조선주가 좀 쉬어갈 때는 좀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방산과 원전, 전력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반응이 나타날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다 좋은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는 걸 원하시는 거죠, 지금? 네,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몰빵은 안 좋은데 아무튼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유럽 증시에서 라인메탈 반등하는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3자 회담이라고 하는 러우미 쪽에서 약간 돌아가는 관계가 뭐 독일 총리도 얘기를 했듯이 아직 그렇게 썩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갈등의 골은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사이에 글로벌 각국들은
혹시나 어떤 좀 갈등이 커질 걸 대비해서 국방비를 다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주의 기회들은 여전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된 방산주는 쉬었다가 또 움직이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또 모 증권사에서 또 인버스 그 2배짜리 인버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또 기대감이 좀 우려감이 좀 크긴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10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또 올라가 놓고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직은 또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로 봤을 때 한화 시스템 자리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방산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화 시스템을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급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었는데요. 어제 알리바바의 자체 AI칩 생산과 함께 미국의 장비 반입 규제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범 매니저님. 네. 어제 나왔던 악재성 이슈들은 그럼 단기적인 리스크로 해석을 해도 될지 또 이제 어제는 뉴욕 증시 쉬어갔고 오늘 또 밤에 열립니다. 리스크라고 보기도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이전부터 이제 트럼프 취임 때부터 규제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약간 양치기 소녀의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타쿠라는 또 그런 신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 반응은 하지만 그 임팩트가 길진 않다. 그래서 단기 임팩트로 좀 끝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랑 삼성전자의 대규모 계약이 이제 체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미국의 공장 돌아가는 것도 이제 재개한다라고 또 기사 나왔죠. 자, 거기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4에 대한 양상이 또 임박을 했다는 점. 그래서 뭐 어떤 지금 반도체 이슈가 나오던지 간에 퐁당퐁당 하루 단위로 끊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그럴 때 곡소리 날 때 오히려 매수 버튼을 클릭하자라는 건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8월보다는 9월 달에 이제 다시금에 또 이제 출발하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바라보자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할로 계속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로봇 훈풍을 업고 삼성전기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이 고성능 하드웨어에는 많은 MLCC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특히나 8월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기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전기도 긴 시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인데 외국인의 수급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기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 모멘텀으로 우상향 랠리 좀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듯이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 MLCC, 삼성전기 이꼴 MLCC라고 바라보던 공식이 그보다는 다른 쪽에서 모멘텀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MLCC는 이번에 무라타가 증설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전기차가 그만큼 또 확산되는 모습들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삼성전기에 가장 그동안 투자를 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기판 쪽이죠. FCBGA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이 돼 간다라는 쪽들이 이번에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하면서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매출의 기대감들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또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로봇 쪽으로 들어가서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스토리와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MLCC가 아닌 다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합치게 되면 매출의 나머지 부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MLCC는 크게 밀리지만 않게 되면은 나머지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이끌어간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봤을 때 계속 또 들어가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마 17만 원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대 좀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17만 원대 한 중반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눌림목에 좀 대응해보고 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17만 원 선이 지금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잘 뚫는지를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M증권에서 오늘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하는 리포트를 냈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또 강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메시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평가 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메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 저희가 D&D 파마텍이 급락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라고 전략을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 어제 낙폭을 전부 만회하는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메시 치료제 개발 기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한미약품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메시 치료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 좀 며칠 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임상 관련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메쉬 쪽이라고 하는 또 지방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데이터 일라인이랑 같이 들어갔던 쪽에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지방간이 70에서 80% 정도까지 감소율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경쟁약물 쪽 같은 경우는 60%대 정도다 보니까 오히려 확연한 성과를 냈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강하게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메쉬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FDA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두 업체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또 일리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어떤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서너 개 되는 관점 쪽에서 추가로 또 탈모 치료제죠. 이쪽과 관련된 로레알과의 성과를 또 기대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가에 같이 동반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봤을 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레벨업을 시도는 하겠는데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역시나 어떤 기대감, 특히 이렇게 되면은 라이센싱 아웃 추가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레벨업 되는 과정들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지금 그래봐야 지금 1조 5천억도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시총은 더 커질 1조 5천억대가 되겠네요. 실적은 더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도 높은데 막상 상한가 들어간 종목 살 수는 없고 그런 쪽에서 나중에 또 흔들릴 때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또 9월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별로 중요한 좀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현모 매니저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또 루닛이 9월 6일에서 9일쯤에 비서세포 폐암 환자 AI 기반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뭐 뷰노나 이런 루닛 같은 의료 AI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의료 AI가 움직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이 밖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일정이 있다면 또 기업까지 소개해 주실게요. 의료 외에는 진짜 갈 데가 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도 나왔고 루닛이 지금 아까 꼬리를 굉장히 좀 길게 좀 달고 올라오고 있고 뭐 일동작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또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예민하게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루닛을 토대로 뷰노라든가 코어라인 소프트 라인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비만 치료제가 하반기에 훨씬 더 나아질 마원자로가 또 기점이 될 거고 항상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주목할 종목 또 3개를 오늘 또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올릭스는 상한가를 갖고 저는 D&D 파마텍이 오늘 신고가도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ADC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따라할 수가 없죠. 19년도부터 6년 연속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공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또 하반기 금리 인하 수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큐보 판매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위 경련 10도 쪽에서는 자큐보를 따라올 지금 제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틱스까지 세 종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K-뷰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겪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창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고 나면 뷰티 종목들이 또 좋은 수출 데이터에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올랐다가 K-뷰티 대장이라고 꼽히는 APR과 달바 글로벌이 좀 돌아서야지만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K-뷰티 기업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좀 버텨볼까요? 아니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8월 달에 수출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고요. 부진하기보다는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안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액 소포 관련된 면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최소한 10% 정도는 추가로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나간다라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다시 한번 반등이 또 강화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화장품 쪽들은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좀 수출 동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쭉 오르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다시 빠지고 하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추가 반등 여력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K뷰티 조금 더 버텨보면서 추가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원범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저도 이제 아까 로봇 말씀드릴 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네. 투자에 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코어 뱅킹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인 폴스토를 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은행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지금 플랫폼을 담당했던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 기초가 또 주목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진바에서 이제 어저께부터 추세가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 7,600원 일단 잡아드리고요. 선주가 6,2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최원범 매니저님의 탑픽주는 뱅크웨어 글로벌이었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또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시 50분 최원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기업이에요, 오늘은? 네, 많이 오른 로봇주보다는 네. 그래도 AI 관련된 쪽에서 정부가 열심히 또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비중도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다는 쪽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계속 조정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권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 기대감과 함께 레벨업되는 과정들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또 어떤 액션들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외된 빈집이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난 고점대에서 이제 저항대로 들어오는 한 36,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로봇주로 또 수급이 몰려 있는데 로봇 다음은 이 AR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앞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서 관련주로 솔트룩스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